자, 다음은 경제 지문입니다. 사회문화의 두 번째 지문이었고요. 이중차 분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사건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내야 하는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있다.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경우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당연히 비교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 모레 시험인데 공부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 그 중에서 비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가상의 결과는 안 했을 때 했을 때의 가상의 결과를 관측할 수 없으니까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과 그것의 결과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자, 요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바로 데칼코마니가 또 나오는 거지. 바로 시행 집단. 시행 집단이라는 건 뭐냐? 그 사건을 한 거야. 사건을 시행한 집단과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시행하지 않은 집단, 비교 집단을 비교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공부를 한 집단과 공부를 안 한 집단의 성적을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렇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두둔. 자, 이거 뭐야? 관건. 관건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관건은 자, 관건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부분. 그걸 얘기하는 거지. 사건 외에는 결과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됐지? 그러니까 이 변수 말고 요 변수 말고는 다른 녀석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얘기겠지. 당연하지? 무슨 말이겠어? 당연하지?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이유가 없다. 그 사건 이유는 없어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사건 외에는 이유가 없어야 한다.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즉, 이것 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없었다면 결과치의 변화는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A 집단과 B 집단이 있을 때 A 집단에게는 사건이 벌어져. 그랬을 때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어야 돼. 오케이? 얘가 원래 10만큼 가지고 있었고 10만큼 가지고 있었고 이 1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봐야지 했는데 사건이 딱 벌어졌더니 얘는 30이 되었고 얘는 20이 되었다. 오케이? 그러면 사건이 있어서 얘는 더 많이 뭔가가 얻어지는구나 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사건을 딱 뺐을 때에는 얘도 20이 나타나는 게 제일 좋겠지. 이걸 딱 뺐더니 20이 나타나야 돼. 이래서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사실은. 무슨 말이겠어? 이런 걸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임머신이 있어요. 타임머신. 그럼 딱 됐지. 딱 좋지.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열심히 가르쳤어. 사건이야, 사건. 그랬더니 1년이 딱 지나고 내가 안 가르친 녀석들이 20점 올랐는데 내가 가르친 녀석들이 30점 올랐어. 국문의 강의 효과가 크군.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진짠가? 보려면 뭐야? 돌리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하고 얘네들 똑같이 내가 강의를 안 한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도 20점이 딱 올랐어. 그렇다면 이건 틀림도 없이 나의 영향이 얘 10점을 더 올리게 했구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말 이해됐지? 자,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되려면 임의의 배정이 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했을 때 방법은 임의로 하는 게 제일 최고다. 임의로 배정을 해서 표본을 두 집단의 표본을 임의로 배정을 해서 실험적 방법을 하는 것. 사건을 설계해서 실험적 방법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의사항. 그러나 주의사항. 그러나 사람들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려면 타임머신을 해보거나 이래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람들 대상이거나 사회 문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 됐어요.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역시 데칼코마니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개념을 딱 잡고 그 다음에 그것 외에는 그 사건 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최고로 좋은데 그러려면 임의로 배정하는 방법 표본을 임의로 배정하는 그런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나 사회 문제에는 이게 잘 안 된다. 됐지? 끝나버렸슈. 자 다음 이중차 분법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뺀 값 사건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어허. 자 그렇다면 이거 뭐야? 공식이지 나름대로. 이중차 분법. 이중차 분법이 뭡니까? 하면 이게 바로 연계지. 즉 사건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중차 분법이에요. 그렇지?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중차 분법인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시행 집단에서 변화에서 공식이야. 는 빼기 비교 집단. 변화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게 시행 집단이니까 얘가 뭐야? 30이 나왔지? 30이 나왔으니까 30 빼기 20 해서 10. 그러면 사건의 효과는 10이다. 플러스 10이다. 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중차 분법이다. 원래 우리가 공부했었던 EBS에서 공부했었던 이중차 분법은 이 변화를 시행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10에서 30이 됐군. 그렇다면 뒤에 것으로부터 앞에 것을 빼서 20. 뒤에 것으로부터 앞에 것을 빼서 10. 그 다음에 그 녀석 사이에 빼서 20에서 10 빼서 10.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 그치? 그래서 원래 본문에서 우리가 EBS에서 했었던 건 뭐야? 뒤에서 앞에 것을 빼고 그게 변화니까. 또 얘도 뒤에서 앞에 것을 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서 얘기했냐면 문법 얘기할 때 그 얘기했었지. 시제 얘기할 때 뒷선다, 앞선다, 선행한다, 후행한다. 요것 때문에 이 집은 많이 헷갈리더라 라는 얘기했었어요. 뒤가 뭐예요? 했을 때 변화된 결과치 나중 수치가 뒤고 오케이? 그 앞에 수치가 앞이다. 이해됐지? 그래서 두 번씩 빼서 이렇게 뺀 다음에 또 빼서 이중차 분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 얘기는 안 했어. 여기서는 연계된 내용은 그건데 그거는 자세히 얘기 안 하고 어쨌거나 변화에서 변화를 뺀다 정도만 얘기했어요. 됐지? 변화에서 변화를 뺀다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근데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가정 새롭게 등장한 게 이거죠. 중요한 거. 새로운 개념이 나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중요하겠지. 요 녀석을 평행 추세 가정을 근거하여 사건 효과를 평가한다. 얘가 큰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야. 평행 추세 가정이 이중차 분법의 근거다. 근거로서 근거 전제 조건 같은 거야. 전제 조건 같은 거.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의 전해 상태에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뭔 소리냐면 평행 추세 가정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 지금? 이 사건이 없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것이라는 아까 얘기했었던 거야. 이게 없더라도라는 게 좀 이상하다. 없다면. 그치? 이게 없는 경우 얘도 20이 되고 얘도 20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만약에 원래 얘가 30만큼을 가지고 있어. 원래. 그러면 이게 없어. 얘는 원래 10이야. 그러면 이게 없더라도 변화가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10만큼 늘어나서 20이 된 것처럼 얘는 10만큼 늘어나서 그때는 40이 되어야 되겠지. 그럼 변화의 폭은 또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잖아. 그렇지. 변화의 폭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지. 그랬을 때는 이 앞에 숫자를 맞추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야. 이해돼서 앞에 숫자를 지금 현재의 숫자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 말에 대해서 국문 선생이 가르치기 전에 두 학생을 비교해서 똑같은 성적의 애를 데려올 필요는 없다. 뭐 말해서 이해돼서 이해됐지? 국문 선생이 가르치지 않아도 얘네들은 동일한 어떤 변화를 가질 테니까 1년을 공부하면 이해돼서 처음을 갖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하는 거야? 전의 상태가 이게 충족된다면 이 근거가 충족된다면 모르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걸 정리하면 돼. 충족된다면 몇몇 뭔 일이 벌어진다? 평균 전 상태를 평균적으로 갖도록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같을 필요 없음.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자, 그럼 요 단락에서 우리가 핵심을 잡은 건 뭐야?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 이중차 분법이다. 그건 뭐냐면 시행 집단의 변화에서 비교 집단의 변화를 빼서 그 값을 뭐로 보는 거? 사건 효과구나 라고 보는 방법인데 중요한 건 뭐다? 바로 평행 추세 가정이 이 방법의 근거다. 사건 자체가 없었을 때에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동일한 변화값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해 놓은 거야. 이해됐어? 그 가정하에서 이중차 분법을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중차 분법은 다시 받고 스노가 써먹었대요. 스노라는 사람이 써먹었다. 어떻게 써먹었느냐?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은 런던의 동일 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목했어. 그래서 한쪽은 수원을 바꿨어요. 수원을 바꿨고 또 한쪽은 수원을 그대로 뒀어요. 그리고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 변화를 비교했어요. 그의 결과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경우는 다를 수 있으나 그냥 가정하여 A라는 주민들이니까 어디 뭐랄까 C라 그럴까 도라 그럴까 동네 A씨와 B씨가 있어. A씨와 B씨가 있는데 A씨에는 여기다가 사건을 준 거야. 뭐 수원을 교체 음이라는 사건을 줬어요. 그리고 결과치 변화치를 본 거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이해돼서 근데 A씨가 몇 명이 지금 콜레라가 지금 현재 얼마씩 나타나는 평균적으로 뭐 여기는 한 10명씩 나타나고 여기는 한 20명씩 나타나고 있다고 치자고. 뭐라 그랬냐면 평행 추세 가정이 근거하면 전 상태가 같을 필요는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안 갖게 내가 한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는 그냥 안 좋은 걸로 예를 들자. 30명이 생겼어. 그러니까 플러스 변화가 10명이 된 거지. 근데 수원을 딱 바꿔줬더니 얘는 50명이 생겼어. 플러스 얼마가 된 거야? 40명이 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변화 요인은 수원이 바뀐 거밖에 없는데 얘네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네? 오케이. 그러면 물이 콜레라를 일으키는구나 라는 결론을 끌어낸다는 거지. 그리고 이 녀석의 사건 효과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요 변화에서 요 변화 빼야 되겠지. 시행 변화에서 비교 변화를 빼야 되니까 40에서 10을 빼서 플러스 30. 즉 수원을 바꾼 사건이 뭘 일으켰다? 플러스 30이라는 콜레라 환자를 증가시킨 거야. 이게 사건의 효과야. 따라왔지?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경제학에서는 10년대 최저임금제 도입 변화를 파악하는데 이런 방법이 처음으로 이용됐대요. 콜레라뿐만 아니라 임금이 도입되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살만해졌느냐, 고용이 더 증가했느냐 등등등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대요. 자, 다음에 뭘 받았냐면 평행추세 가정을 다시 받았어. 요거를 다시 받은 후, 자, 순호는 이중차 분법을 사용했으니까 평행추세 가정이 근거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평행추세 가정을 다시 받은 다음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 이건 충족돼야지 이중차 야, 근데 얘는 충족되지 않은 경우, 충족이 되지 않은 경우, 자, 이중차 분법이 충족이 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중차 분법을 적용하면 잘못 평가하게 된다. 또는 자,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차 분법을 사용하면 당연히 그 평가, 이런 결과, 평가가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사건 외에, 주어진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뜻이겠네. 이해됐지? 자, 그리고 그런 거 잘 잡으면 돼.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 더 큰 경우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뭔 소리냐? 여기에 A 집단과 B 집단이 있자고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A 집단의 프로그램을 적용할 거야. 자, A 집단에 뭘 했어? 바로 사건을 줬어. 프로그램을 줬어. A 집단의 프로그램을 적용했어.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고용이 증가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야. B 집단에는 프로그램을 안 줬어. 그리고 증가되는지 보는 거야. 그렇다면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시행 집단이 되는 거고, 얘는 비교 집단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계속 데칼코마니 따라오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아까도 혈병 혈전을 쪼쪼쪼쪼 따라갔던 것처럼 여기도 비교 집단, 시행 집단을 쪼쪼쪼쪼 따라가면 돼. 개념 잡고. 이해됐지? 자, 그런데 여기 뭔 일이 있었냐면 아예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시행 집단에 있었다는 거야. 여기에 뭔 일이 원래 있었냐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산업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제거해. 프로그램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100명이 있고 여기에 100명이 있다 라고 쳤을 때 요게 프로그램이 없으면 얘는 110명이 되는데 얘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모든 같은 그 시에 있는 동네가 다 똑같이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였거든. 근데 여긴 유독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의 비중이 좀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럼 여기도 10명이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날 거였는데 얘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90명이 딱 되는 거지. 이렇게 없을 때 얘는 늘었는데 얘는 왜 줄었어? 야, 그럼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요, 사양산업이 있었어요. 사양산업. 뭔지 알겠어? 어? 여기 사양산업이 있었어요. 알겠냐? 사양산업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요즘 안 쓰는 거 뭐 투지폰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무슨 말 알겠어? 투지폰. 폴더폰이에요, 폴더폰. 문 곧 닫아야 되잖아. 알겠어? 무슨 말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일자리가, 고용이 많이 안 늘어나겠네. 걔네들이 줄이는 바람에. 다른 직업이 늘어나도 여긴 줄어들 거라는 거야. 내 말 다 이해됐지?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의 표면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얘를 시행 집단, 비교 집단을 해가지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결과를 낼 수가 없겠군. 이라고 판단돼요.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두둔. 자, 그러면 해결하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자, 이전 집단. 요게 이제 연계지. 방법이 이게 있다 그랬잖아. 이전 시기를 비교할 수도 있다 그랬지. 우리가 그 EBS 연계 그 지문에 뭐가 나왔었냐면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하는데 A라는 녀석이 이렇게 여기 뭔가가 생긴 거야. 여기에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의 변화와 사건이 없었을 때의 변화 사이의 차이를 구한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지. 아니면 얘랑 되게 비슷한 어떤 비시를 하는 것. 같은 시기에.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게 EBS에서 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정리하고 여러 번 읽어봤던 사람은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조금 편한 거지. 그래서 생자로 읽는 것보다 훨씬 편하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전 시기를 하는 것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 이전 집단은 뭐야? 평행 추세의 가정을 그냥 줄여. 얘를 보장하지 못한다. 왜요? 왜가 나와야 되겠네? 왜요? 예컨대 고형처럼 경기 변동이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의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동시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경기 변동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경기 변동인 경우에는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것에 따라서 뭔가 변하는 경우라면 동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즉 경기가 변동하는 건 우리가 그 경제에서 따로 공부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어디를 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앞시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시기야. 앞시기 하면 경기가 나빠지는 시기였단 말이지. 얘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뭐 말해서 여기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A시와 B시를 비교해야지. 경기가 나빠지던 시기에 A시와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에 A시를 비교하면 이 사건이라는 것의 영향을 보기 어렵다는 거지.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 따라왔냐? 따라왔어?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러니까 자, 여기다 조금 다시 설명해 주면 경기 변동이 이렇게 변한다 그랬잖아. 이거 우리 그래프도 공부했었다고. 경기 변동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요 시기에 있어. A가 요 시기. 그래서 여기다 뭐 해줬냐면 뭔가를 X 사건을 딱 준 거야. 이게서 효과가 얼마나 큰지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비교 집단 같은 시기에 있는 B 집단을 봐야 될 텐데 만약에 야 이거 평행 추세 이거 안 돼. 그래서 이거 못 쓰겠어. 그럼 여기를 이 A시의 이 시기를 쓸래. 이렇게 되면 이 X가 없었다 하더라도 여긴 뭐가 있었다는 거야? 경기가 급락하고 있었던 시즌에 겹쳐 있었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경기 변동 같은 경우는 동시성, 같은 경기 변동의 라인을 타고 있는 시기의 것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알아먹었어? 알았지?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해결책이 나온 거야. 해결책. 해결 방안 이렇게 나온 거야.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이 뭐냐면 첫째,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 분법을 적용하여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에 충족됐다 신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여러 비교 집단. 하나만 하지 않고 집단을 여러 개 해놓고 뭘 구하는 거야? 빼라 그랬죠. 빼. 이중차 분법. 요거에서 값을 자꾸 구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 A하고 B하고 하고 A하고 C하고 A하고 D하고 했더니 비슷해요. 그래서 평행 추세가 되는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여러 특성에서 표본이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 따서 그러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자, 뭐라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여러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사한 통계적인 유사성. 이걸 써먹으면 된다. 끝! 이렇게 된 거지. 됐냐? 됐지? 생명과학 지문에 비해서는 핵심이 훨씬 적어. 근데 고리를 딱 놓치기가 쉽지. 머릿속에 막 상상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의 효과가 클까 작을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를 보려면 사건이 벌어진 시행 집단과 사건이 없는 비교 집단을 비교해보면 사건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그 사건 외에 다른 녀석이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죠? 그래서 주로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 임의로 배정하는 실험적 방법을 쓴다는 거야. 근데 이놈의 것이 사람이나 사회 문제는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사실은 이 단락도 넘어갈 때 그리하여 여차저차 하여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 이놈의 새끼가. 퉁 하더니 이중차 분법은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중차 분법을 쓰게 되는데 이중차 분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평행추세 가정을 근거로 이걸 충족시키는 것을 근거로 삼고 하는 거야. 평행추세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 효과가 끼어들지 않았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끼어들지 않았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즉 다른 녀석이 다른 사건 후에 다른 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틀림없이 어느 정도 증명된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죠? 그러면 전 상태가 같아야 될 필요가 없어. 알겠어? 같은 그룹을 찾을 필요가 없어. 얘는 10이고 아까 콜레라 얘는 10이고 얘는 20이고 얘는 20이고 10이고 상관없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지? 자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이전 집단을 써먹으면 안 된다. 특히 이런 경우. 경기 변동의 경우. 얘가 영향을 미칠 테니까. 동시에 걸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 비교 집단을 해라. 아니면 비교 집단을 선택할 때 통계적으로 유사성이 큰 놈을 선택해라.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된 거야. 됐지? 됐어.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첫 번째 문제. 자, 14번 보시면 윗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해놓고 정답이 1번이죠. 뭐냐면 실험적 방법 여기 있었던 거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나는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에 어떤 사건 임금이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그랬는데 실험적 방법이든 뭐든 지랄이든 간에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비교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사건 전후를 비교한다 그랬지. 여기 하지 말란 거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전 집단하고 비교한다는 그걸 하고 있어. 실험 방법 뭐라고 했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지. 시행 집단이 그런 사건에 일어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땡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자, 2번 선택지 보면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 많이 했어 애들이. 23%가 이걸 했는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아유 사람이나 사회 문제 적용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잘 생각하면 맞는 말인데? 왜? 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도 있어. 무슨 말이겠어? 이해돼서? 안 오르는 경우도 있어. 그 얘기는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는 아닌 경우도 있다는 뜻이잖아. 조금은. 그러니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지. 이해돼서? 나한테 배우면 얘를 바꿔야지. 나한테 배우면 성적이 오르는 애가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야? 그럼 선생님이 안 오르는 애도 있다는 거네요. 이거지. 그렇지. 이해됐지? 이걸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는 뭐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또 얍삽하지 선택지가. 자, 그 다음에 평행추세 과정에서 특정 사건 이후에 두 집단의 변화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그렇지. 이거에서 뭐야? 이게 충족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전 상태를 일치시키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됐지? 맞는 말이고. 스노우 연구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스노우 연구가 시작에서 뭐라 해서 이중차 분법은 스노우가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평행추세 가정을 근거로 한 거야 얘도. 스노우도. 그걸 놓치면 힘들어져. 그걸 놓치면 애매해지는 거야. 얘는 이중차 분법을 썼고 이중차 분법을 썼다는 건 평행추세 가정이 근거로 쓰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예 시작을 그렇게 해줬어. 여기는 20명, 여기 10명 이런 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평행추세 가정에 의하면. 평행추세 가정을 근거로 한 건 뭐? 이중차 분법. 그 이중차 분법을 사용한 건 누구? 스노우. 다 따라왔니? 그거야. 그 다음에 스노우 수원이 바뀌면 스노우는 수원이 바뀌면 주민들과 바뀌지 않는 주민들 사이에 공기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아저씨는 또 역시 이중차 분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물이 영향을 준 거지 공기 다른 것이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보면서 했겠지. 그런 근거로 했겠지. 이걸 근거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몇 %라고 그랬어 내가? 89%.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 중에도 틀린 사람들 마찬가지겠지만 왜 틀렸는지는 뭐야? 내가 항상 강조했던 건 핵심을 잡고 연결. 모든 글은 연세. 원수 있던 거 빨개. 빨가면 사가라 맛있어. 됐지? 두둥 잡으면 잡아서 탱 이렇게 딱딱 내가 화살표 했던 것처럼 연결해서 읽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경우. 근데 그걸 못하라고 쓴 경우 글 같아 얘는. 단락이 연결하는 문장이 없어.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문장이 없이 툭 이렇게 던져졌어.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된 거지. 그럼 우린 뭐야? 이놈의 자식들이 지문을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그렇다면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 때 어차피 연결고리가 없는 지문은 없잖아. 그 우리가 만들어야겠구나. 읽으면서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 시험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야. 내 말 알겠지? 그 교훈이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요거야. 그냥 요거. 프로그램이 없다면 시행 집단에 일어났을 고용률의 증가는 비교 집단에 일어났을 고용률의 증가보다. 자, 없다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이 있었을 테니까 얘는 늘어나도 얘는 그만큼 못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었겠지. 조건이 얘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조건이 분명을 더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작다가 되는 거고. 됐지? 작을 것이다. A 들어가는 거고. 그러므로 기억의 이중차 문법을 적용하여 이 상황에 이중차 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이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당연히 뭐야? 얘는 이렇게 하면 여긴 뭐야? 마이너스 10에 그치? 얘 뭐야? 플러스 20이잖아. 그렇지? 뭐만 알겠어?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빼니까 마이너스 30의 차이가 났지. 뭐만 얘기해서 이해됐어? 마이너스 30 차이가 났잖아. 근데 이게 충족된 경우라면 얘가 더 늘어났을 거 아니야, 얘가. 그래서 얘가 쭈그러들 이유가 이게 제거된 상태여야 되잖아. 충족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얘가 110만큼 늘어나는 정도는 늘어나는 데다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더 늘어났을 테니 20보다 한 뭐 40 이렇게 늘어났을 거 아니야. 그럼 빼면 뭐야? 20이야. 그러니까 차이가 크지. 얘가 찌그러들겠지. 그래서 B도 작을 것이다가 되는 거죠. 이해돼버렸죠? 이해됐지? 자, 그렇게 했으면 됐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문제는 표가 나왔는데 그냥 얼핏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처음에 문제집 딱 받자마자 아침에 막 이제 감독관 와가지고 저 교육청에서 나오고 막 그 상태에서 주박 그래서 애들 다 나눠주고 쓱 받아가지고 이게 칙칙칙 넘겨볼 땐 16번이 뭐 표가 나오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겠구나 생각했거든. 그래서 뚜껑 열어보니 아니야. 얘는 8등이야 8등 61%. 뚜껑 열어보니 얘는 쉬운 편. 단순하게 나왔어. 자, 그러면 얘는 표만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지. P주의 저임금 식당. P주의 저임금. 그 다음에 P주의 고임금 식당. 그 다음에 Q주의 식당. 그러면 각각 얘가 어떻게 되냐면 4달러. 자, P주는 원래 임금이 P주는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어요. Q주는 올리지 않았어요. P주 중에 근데 4달러에서 5달러로 옮기는데 이미 고임금은 5달러였어요. 그래서 안 올렸어요. 얘는 4달러였는데 5달러로 올려줬고 얘는 그냥 5달러 올리지 않음. 됐지? 그 다음에 얘도 Q주는 얼마인지 안 나왔지?
안 나왔는데 어쨌거나 얘도 안 올림. 됐지?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건 아하 얘가 뭐다라는 거야. 시행 집단. 얘가 비교. 얘가 비교 집단.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전후를 비교해보면 전후를 비교해서 딱딱딱딱 변화를 봤더니 B에서 L 뺐지. 이게 이중차 분법이지. 이중차 분법 먼저 후에서 전을 뺀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냐면 결과치가 변화지. 변화값. 변화의 값이 얘는 1 플러스 1.3이고 그 다음에 고임금은 마이너스 2.1이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2.1이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플러스 1.3에서 마이너스 2.1이니까 3.4가 플러스가 이게 뭐예요? 얘를 비교 집단으로 했다면 이게 바로 사건 효과죠. 피아브르치?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최저임금 인상 후의 시행 집단에서는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그렇지.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 문제야 이게? 그 다음에 2번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 뭐라 그랬어? 비교 집단하고 뭐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제일 마지막에 방법 두 가지가 뭐였어? 통계적 유사성을 높게 만들거나 아니면 비교 집단을 여러 개 하거나 여러 개 했는데 결과치가 동일하게 나오면 이렇게 돼 있잖아. 차이 값이 똑같다면 이렇게 돼 있지. 비슷하게 나온다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그게 되지. 마지막 단락에서 했었던 자 신뢰도 높죠. 당연히. 비교 집단 Q를 식당을 택해서 이중차 분법을 적용해 따따따따따 하면 3.4명이다. 이거 방금 계산했던 거 3.4명 맞죠? 아 근데 이거 값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도 3.4 나오니까 그치? 이렇게 해도 3.4 이렇게 해도 3.4 돼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의 변화를 피주 고임금 식당의 1992년에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할 경우 시행 집단의 1991년 1년간의 변화를 파악할 경우에 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그랬는데 오호 얘는 지금 무엇에 대한 거냐면 고용에 대한 얘기잖아. 고용에 대한 얘기는 임금과 고용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과 관련 경기 변동하고 관련이 있지. 경기 변동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동시성이 중요하다 그랬어. 동시성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여기 뭐라 그랬냐면 91년과 92년 즉 이전 해를 비교 집단으로 놓겠다는 얘기잖아. 깨랬지? 그러면 신뢰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신뢰할 만한 평가다? No. 동시성이 중요하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비교 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든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 집단에서 이러한 변화가 동일하다. 3.4 동일하게 나타나지. 그래서 그럼 여러 집단을 하게 되면 근데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된 것이라고 했지. 이것도 마지막 단락에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도 똑같고 얘랑 비교해도 똑같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야? 그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었군. 그래서 이건 괜찮은 방법이군 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지. 됐지? 자 이렇게 해서 다 선생님이 해설을 했어요. 이런 지문에 우리 익숙해지자. 뭐? 우리는 당연히 핵심을 잡고 연결할 거야. 데칼코마니 그대로 있어. 오케이. 근데 그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도록 글을 썼다. 우린 그냥 한다. 해낸다. 오케이. 그거만 하면 끝. 됐습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자.